세조는 사람의 감각기관을 오감 차원에서 육감 차원으로 확장하고 외부 대상을 포착하고 통합하는 어견을 발견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마음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존에 의해서 체계화된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는 육감인 어근에 기초한 특수한 기능이지만, 사띠는 수행과 연관지어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육감과 분리해서 7번째 감각기관인 칠감으로 설정을 합니다. 162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를 살펴본다. 백호바라문경에서는 어가 사띠에 의존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한다. 존자고따마여, 어는 무엇에 의존합니까? 브라마나여, 어는 사띠에 의지한다. 아마 이거 제가 처음으로 찾아냈을 거예요. 빨리 장경을 전체를 다 뒤졌는데 요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출석서라든지 아비담마라든지 또 수행에 대한 이론서들이 수도 없이 나와도 요 구절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구절을 찾아냈는데, 요 한 구절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불교 수행을 이제 경전의 근거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을 갖추게 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과학의 엄청난 발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걸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걸 개성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낸 겁니다. 이 한 구절인데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칠감이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 근육으로 이제 번역되는 단 한 줄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전체하고 요 한 줄하고 무게를 달면 요 한 줄의 무게가 더 클 거예요. 그게 그 팔만대장경 전체의 무게보다 요 한 줄의 무게가 월등히 클 거예요. 바로 요 한 줄을 가지고 그 수많은 불교 철학, 미학, 수행이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많이 합니다. 빨리 3장 또는 중국에서는 중국 스님들의 저술까지도 포함한 것을 대장경이라고 하죠. 대장경, 이 전체를 하나의 시로 포인을 하면 칠불통계가 요 전체를 포인하는 개송이라고 합니다. 혹시 칠불통계 들어보셨습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악은 피하세요. 재앙 막자. 행할 수만 있으면 선은 행하세요. 그리고 수행으로 그 마음을 밝히세요.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알죠? 이 칠불통계는 개송이 3개입니다. 우리 법요집에 있습니까? 법요집에 보면 아침 저녁 예불할 때
칠불 통계가 있을 겁니다. 110조 싸빠빠빠싸 요리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아마 요 개송을 잘 알 거예요. 이 개송은 주로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가 잘 이렇게 알게 됐던 이게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오히려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보다는 조가 도림선사하고 백낙천의 에피소드 때문에 이걸 더 잘 알게 됐죠. 그래서 백낙천이가 어느 날 자기가 그 부임해 갔던 그 고을에 큰 스님이 있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 큰 스님이 나무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조가라고 했거든요. 본명은 도림이고. 그 이제 찾아가니까 스님이 나무 위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 백낙천은 나무 밑에서 이제 있고. 이럴 때는 말로 하지 말고 뻗어 있어. 먼저 말로 하는 사람이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좀 뻗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이소. 그러니까 스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보니까 자네가 더 위험하네. 그 이래가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좀 더 뻗어야 되는데 이 백낙천이가 성품이 좀 급했던가 봐요. 또 이제 그럽니다. 아니 스님 떨어질 스님이 위험하지 왜 밑에 있는 제가 위험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자네 위에 떨어지면 자네가 다치잖아. 이래갖고 2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또 백낙천이가 또 좀 내공이 딸렸던 모양이에요.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개송을 읊어준 거예요. 행할 수만 피할 수만 있으면 악은 피하고 행할 수만 있으면 선은 행하세요. 그리고 수행으로 당신의 마음을 밝히세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또 씩 웃으면서 그 스님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코가 끼어버리는 겁니다. 3살 먹는 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80된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 백낙천이가 조가 도림선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썼던 게 바로 이 칠불통계예요. 그리고 이 원래 칠불통계는 고통을 참는 데는 인내가 최상이고 열반은 최고의 부처님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다른 존재를 해쳐서는 안 되고 다른 존재를 해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거친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존재를 해치지도 마라. 계율을 잘 지켜 스스로를 억제해라. 음식을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며 열심히 수행에 전념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요 개송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개송 요것만이 모든 팔만대장경의 내용, 빨리 3장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 칠불통계를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뭐가 될까? 이건 이제 하나의 개송이고, 그러면 마음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팔만다장경 전체를 마음심 한 단어로 압축이 된다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전 직전 시간에 봤던 게 이 마음을 구성을 하는 구성인자가 4개라고 본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4개 중에 마음 공간이 있을 거고, 이 마음 공간에 다양한 상이 맺힐 텐데 이 상이 맺히는 것을 사띠가 알아차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마음심 이랬는데 그 마음 공간에 상을 맺는데 이렇게 상을 맺는 걸 가만히 보니
이미지의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과 같은 노폐물이 결합을 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는 이미지를 기억, 메모리라고 하면, 메모리는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이 얼마나 묻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질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 구성 중에 하나인 기억을 이렇게 좀 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지금 전체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내가 얼마나 천재냐카니. 이걸 내가 열어놓고 내가 자칭 천재라 했다 카이야. 그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옆으로 새기는 하지만 옛날에 미인대회에 출마했다가 미국의 하버드인가 가서 공부한 여자분 있죠? 그 이름이 누구더라? 그 의대로 갔다가 이제 그분이 동대로 와갖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하고 있죠. 금문가?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할 적에 한국에 오이 인연 있는 스님들이나 한의학 했던 분들이 몸의 온도에 따라서 열량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몸의 온도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대장암이 발병되는 율이 좀 다른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요 장을 좀 따시게 하는 문화권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좀 낮았다는 통계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학교에 가서 하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한번 연구를 해보라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고는 의대로 안 가고 식품영양학을 연구해서 동대 와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36도에서 동일한 음식을 넣었을 때 36도에서 나오는 칼로리하고 37도에서 나오는 칼로리는 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공간에 외부에서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죠. 아니면 내부에서 이미지가 하나 올라왔을 텐데 통상 사띠가 그 이미지가 올라오면 알아차림을 하러 가잖아요. 가는데 그냥 갈까요? 압력이 발생을 할까요? 산매력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압력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등장한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 똑같은 1kg를 지구에서 떨어졌을 때 하고 달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동일한 이미지가 내 마음 공간에 등장을 해도 사티 파워에 따라서 산매력의 파워에 따라서 무게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상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마음의 압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수행이 조금 진도가 나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공이 좀 세졌다 클까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아따 그 양반 내공이 세네 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견디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디는 거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견디면 내공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행자들이 견디면 산매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매력이 좋다면 압력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마음 공간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지간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일반적 압력보다는 무게가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이 얘기는 물리학자들이 할 이야기지. 수행자는 사티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 너무 영역까지 넘어가면 누가 좋다 하겠노. 이거는 만약에 이걸 수행자들은 삼매력으로 인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각각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 이거는 그 전문 분야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만약 물리학자는 물리학자의 언어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신경과학자는 신경과학자의 언어를 갖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분들의 전공이니까. 수행자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명을 어떻게 하노? 정명은 각자 하면 되는 거지 뭐. 수행자는 자기 마음에 들어가서 뒤다 보면 되는 거고, 물리학자는 그 틀을 갖고 하면 될 거고, 신경과학자는 그 틀을 갖고 하면 될 거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요 사띠 요걸 지금 부처님이 발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부처님이 발견을 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칠감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칠감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 칠감이 등장을 하니까, 7번째 감각기관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너무나 선명히 접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장을 하면서 다른 학문들과 다른 학문들에서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지금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사띠를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네. 자, 7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